만주국은 1932년에 만들어졌다가 1945년 일본의 패전과 함께 사라진 국가로 13년간 존속했었습니다. 만주국이라는 나라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는 분도 많을 텐데요. 여러분은 바이마르 공화국은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히틀러에 의해 사라지기까지 바이마르 공화국의 실제 존재 기간은 14년이었습니다. 바이마르 공화국은 2차 세계대전과의 연관성으로 인해 많이 알려진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만주국은 세계사에 별다른 족적을 남기지 못했지만 대한민국 현대사에는 바이마르 공화국보다 또는 이후의 독일보다도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런 내용을 잘 정리해준 책이 이 책 만주모던인데요. 오늘은 만주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905년 러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여순, 대련 지역의 조차권을 확보하고 만주 지역 철도에 대한 권리를 러시아에서 넘겨받습니다. 그리고 철도를 관리하기 위해 남만주철도회사를 만듭니다. 철도 경비를 위해 군대를 파견했는데 이들이 후일 만주국 설립의 주역인 관동군이 됩니다. 당시 중국 정부는 국공내전, 군벌 간의 전쟁 등으로 만주에 대한 통제력이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만주 군벌인 장학량을 몰아냈고 관동군이 만주에 세운 나라가 만주국입니다. 만주국은 중국의 동북삼성 즉 흑룡강성, 길림성, 요녕성 이외에 이후 열화성을 추가하면서 면적으로는 유럽의 프랑스, 영국, 독일을 합친 면적보다 큰 나라였습니다. 나라의 형태는 공화국이었고 행정, 입법, 사법부가 있었지만 실질적으로는 관동군 사령관의 1인 통치였습니다. 이들은 만주의 비옥한 토지와 풍부한 자원을 이용해 만주 지역을 일본의 병창기지화하였고 본격적인 투자를 하였습니다. 일본 재벌들이 대거 진출하여 1943년 당시 만주는 중국 전체 철강의 91%, 전력 생산의 61%, 콩 생산량 70%를 차지하는 중국의 산업중심 지역이 되었습니다. 또한 만주국 건국 이후 일본과 만주 간의 이동이 급격히 증가합니다. 일본인과 함께 조선인도 이때 많이 이주합니다. 조선인의 만주 이동은 1910년대부터 꾸준했지만 1930년대 중반 이후 본격화됐습니다. 이것은 신문에서 만주 이민을 장려한 측면도 있었고 한편으로는 1936년 가뭄과 수해 등 자연재해가 경상도, 강원도 지역을 휩쓸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만주의 조선인은 계속 증가해 1930년대 60만 명이었으나 1945년에는 195만 명이 되었습니다. 일본인들이 주로 도시에서 생활한 것에 비해 조선인들은 농촌에 거주했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농촌 지역에서 소작농이 되거나 고용되어 일했는데 소출의 65%를 소작료로 내야 했습니다. 당연히 생활이 어려웠습니다. 만주국 건국 이후 부산이 일본과 만주국의 교류로 인해 급격히 성장했습니다. 부산은 만주로 향하는 일본 군인, 이민자, 상인으로 붐볐고 일본인 거주자도 늘어났습니다. 조선어, 일본어 병용 신문인 후산이포라는 신문도 발행되었는데 일본 본토에서 유행 중인 야구대회를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그 덕분에 부산은 이때부터 야구의 도시, 야도가 되었습니다. 만주국에는 세계의 엘리트 교육기관이 있었습니다. 관리 양성 목적으로 세워진 다퉁학원, 지행구호 대학, 군관학교 등 만주국의 새 명문학교 출신들은 후일 대한민국의 군부와 교육계에서 주로 활동했습니다. 만주의 건국대학교와 서울의 경성제국대학에 동시 합격하면 만주 건국대학교를 선택했다는데 강영훈 전 총리가 이런 경우였습니다. 만주국이 메이지 유신 이후 변혁된 일본의 체제를 따른 만큼 만주국의 제도가 대한민국에 영향을 미친 것은 일본 근대화의 경험이 간접 적용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은 1960-70년대 시행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입니다. 만주, 봉천, 신경 등의 신도시도 건설되었는데 이는 이후 산업단지 조성이나 신도시 건설의 모태가 되었습니다. 만주국의 영향을 받은 것은 이외에도 국민체조, 웅변대회, 국민교육헌장 등이 있습니다. 만주국은 일본의 괴뢰국가이고 병영국가이긴 했지만 한편으로는 근대화된 국가체제를 갖추고 효율적인 발전을 꾀하던 나라이기도 했습니다. 만주국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중 많은 것을 유용한 것으로 판단했을 듯합니다.
그것들이 지금도 대한민국에 깊이 배어 있습니다.